인덱스 페이지 푸터에 있는 패밀리 사이트 셀렉트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실무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나올 법한 용어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퍼블리싱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UI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퍼블리싱에 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기획도 알면 좋고,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도 알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예제와 함께 한번 볼까요? 우선 지금 제가 사이트를 하나 열어놨는데, 처음으로 알려드릴 용어는 바로 헤더입니다. 이 부분을 헤더라고 얘기하는데요. 헤더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로고, 그리고 GMB, 메뉴들이죠. 그리고 이런 전체 메뉴나 로그인, 뭐 어떤 거 보기, 이거 등등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이트를 보면 똑같이 헤더 영역은 비슷하게 나오죠. 이 부분에 해당되고 로고 나오고 메인 메뉴 나오고 뭐 검색이나 다른 사이트 바로가기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주로 헤더 영역에서 이렇게 팝업을 위로 받쳐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고 나오고 검색 나오고, 또는 뭐 이렇게 외국어 전체 메뉴 또는 메뉴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헤더 영역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알려드린 용어는 푸터입니다. 자, 푸터 영역을 한번 보면 사이트의 맨 하단에 있습니다. 푸터는 주로 푸터는 어느 쪽에 있는 영역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에는 주로 약관들, 그리고 오시는 길, 뭐 사이트 맵 이런 것도 있고요. 관련 사이트들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 뭐 전화번호, 주소들, 뭐 카피라이트, 뭐 일반적인 마크들 이런 거 듣게 되고, 그리고 로고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사이트들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 약관들 쭉 펼쳐져 있고, 그 대부분 진한 회색이나 아니면 선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회색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회색 선이 하나 쭉 있고 그 밑에 좀 구분을 많이 시켜 놓습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약관 있고 카피라이트 있고 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푸터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메인, 본문, 컨텐츠 영역을 얘기하는데요. 다 같은 얘기고요. 메인, 본문, 컨텐츠 영역이 어떤 걸 얘기냐면 헤더, 푸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얘기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컨텐츠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뉴스나 어떤 갤러리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거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메인, 컨텐츠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얘기할 게 첫 페이지입니다. 인덱스 화면 또는 첫 페이지 아니면 메인 화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도메인을 치고 처음으로 접근하고 보는 화면이 바로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 또는 인덱스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알려드린 용어는 메뉴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GMB, LM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B, LMB는 어떤 거냐면요. 좀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다른데 바로 이 영역을 얘기해요. GM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고요. LMB는 로컬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GMB라고 하죠. LMB 또는 GMB. 이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이트는 예제가 좀 별로니까 이 사이트를 한번 보죠. 이 사이트 마찬가지로 이쪽이 GMB 영역이죠. LMB나 GMB, 아니면 메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메가 메뉴입니다. 전체 메뉴라고도 하고요. 메가 메뉴라고도 하는데, 전체 메뉴 클릭하면 이쪽으로 다 보이게 되죠. 전체 메뉴들이 한 번에 이 부분을 전체 메뉴 또는 메가 메뉴라고 해요. 네, 다음은 서브 메뉴입니다. SNB라고도 하는데요. SNB는 서브 내비게이션 바의 약자입니다. 서브 메뉴는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를 보시면 왼쪽에 이런 메뉴들이 서브 메뉴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 가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위에 메인 메뉴가 있고 LMB, GMB가 있고 좌측에, 보통 좌측에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 메뉴가 있는 게 서브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면 요즘에 많이 스타일이 바뀐 게 서브 메뉴가 이렇게 탭 메뉴처럼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이건 탭 메뉴라고 하는데 탭 메뉴는 형태가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많이 볼 수 있었죠. 주로 첫 페이지에 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사이트처럼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지 않고 또는 페이지 이동을 하더라도 보통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탭 메뉴라고 그래요. 네, 이것도 탭 메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탭 메뉴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뎁스라는 용어입니다. 뎁스는 뭐냐면 깊이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메뉴의 깊이를 많이 얘기할 때 뎁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 사이트를 하나 보시면 현재 이 사이트는 3뎁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3단계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정착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가 첫 번째 깊이고요. 두 번째 깊이는 서비스라는 메뉴 안에 신청 확인 공유 그리고 찾기 안내가 두 번째 깊이 메뉴입니다. 세 번째 깊이 메뉴는 신청 확인 공유 안에 있는 또 다른 메뉴들이 세 번째 깊이의 메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깊이가 깊을수록 사이트가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주로 깊이가 많이 깊은 것은 쇼핑몰이 대부분이겠죠. 쇼핑몰을 한번 볼까요? 자, 쇼핑몰에 왔고요. 뎁스를 한번 볼까요? 카테고리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뎁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뎁스,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뎁스죠. 더 볼까요? 더보기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세 티셔츠, 바로 이 부분이죠. 티셔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티셔츠에서도 또 긴 소매, 반소매, 민소매, 나시 이렇게 네 번째 뎁스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쇼핑몰은 현재 이 쿠팡이나 사이트는 네 번째 뎁스까지 있는 사이트가 됩니다. 자, 다음은 로케이션 또는 브레드크럼스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한번 볼까요? 로케이션이나 브레드크럼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 페이지에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브 페이지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홈, 첫 페이지 안에 러브 마이 카라는 메뉴가 있는 거죠.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이 형태를 하고요. 이 사이트를 보면 홈에 학과 소개, 입문서에게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를 보여주죠. 바로 이 영역 자체를 브레드크럼스 또는 로케이션이라고 칭합니다. 자, 다음은 트리 메뉴인데요. 트리 메뉴 같은 경우에는 트리 메뉴는 바로 이런 형태를 트리 메뉴로 합니다. 이런 디자인도 있지만 좀 더 다른 디자인도 있고요. 뭔가 윈도우 탐색기처럼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트리 메뉴라고 합니다. 웹에서는 자주 보기 힘들고요. 주로 관리자 모드나 또는 시스템 위주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의. 그래서 SI 업체에서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 시스템 형태에서 많이 트리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퀵 메뉴입니다. 퀵 메뉴는 현재 서브 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 내릴 때마다 따라오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퀵 메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내릴 때마다 계속 붙어 다니죠. 이용 안내, 공지사항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다니는데 이런 걸 또 퀵 메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쇼핑몰에서 스크롤 내리다 보면 이렇게 위로 가기 그리고 밑으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퀵 메뉴의 하나의 퀵 메뉴로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영역은 보통 어느 곳을 얘기하냐면 첫 페이지에 있는 이런 슬라이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광고라든지 배너라든지 또는 약간 역동적 움직임들,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영역들을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 배너나 또는 이미지를 정지 화면을 넣어놓고선 밑에 컨텐츠를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주얼 영역이라고 해요.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이 부분도 보면 비주얼 영역이 이만큼 있죠. 대부분 사이트들이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어 팝업과 윈도우 팝업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윈도우 팝업은 많이 없는데 보통 타겟 블랭크 하게 되면 새 탭으로 이루어지죠. 예전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를 하게 되면 새 윈도우로 열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윈도우로 열게 하려면 스크립트로 띄워야겠죠. 자, 화면 보시면 이것 자체가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윈도우 팝업입니다. 윈도우라는 것은 브라우저를 얘기하고요.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로 새 창이 열리면 이게 윈도우 팝업입니다. 새 탭은 다른 겁니다. 레이어 팝업은 DIV 같은 것으로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가리면서 나오는 것을 레이어 팝업이라고 합니다.
뒤에 딤이 있고 어떤 검은색이 바탕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로 해서 어떤 분들은 다이얼로그다, 어떤 분들은 모달 팝업이다, 어떤 분은 그냥 레이어 팝업이다 차이가 있는데요. 좀 약간 의견 차이가 그건 분분한 것 같고, 그래서 레이어 팝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폼 요소에 대한 어떠한 용어들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클릭하면 펼쳐지고 또는 클릭하면 선택되고 이런 형태를 셀렉트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메뉴 한 번 더 볼까요? 이쪽에 보면 여기 펼쳐지고 선택하고, 이 부분은 셀렉트 메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그란 부분, 동그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디오 버튼은 동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이게 라디오 버튼이고요. 사각형을 해서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체크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체크 모양, 이 부분 동그란데 체크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의 특징은 스스로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는 것들을 체크박스라고 하고요. 라디오 버튼은 자기 자신이 클릭을 해도 해제가 안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고요.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입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풋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풋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입력은 인풋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사각형이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박스겠죠. 체크박스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과 블릿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아이콘은 의미가 있고요. 블릿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옆에 X 모양 있죠? 이 X 모양을 삭제죠. 삭제하는 거, 안 된다 또는 삭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이콘입니다. 근데 블릿은 뭐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용 보기 화살표, 어디로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건 아이콘이에요. X 아닌 거죠. 체크, 어떠한 확인을 하는 얘기죠. 그럼 아이콘입니다. 블릿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스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약관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약관을 볼까요? 약관에서 앞에 점이 붙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약관을 보면 앞에 이게 사각형 점이 있죠. 이 점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단순히 리스트 분리를 위해서 앞에 디자인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블릿이라고 불리고요. 좀 내려오면 여기 화살표, 저기 물음표가 있죠. 이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라든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뭔지 알려주는 거죠. 정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용어들로 한번 응용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응용도 할 겸 같이 한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 있는 체크박스 디자인이 변경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이 비주얼 영역에 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좀 다시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버티컬 바 디자인 색깔이 조금 옅은 것 같아요. 색상 좀 명도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회사 속에 있는 3뎁스에 있는 메뉴가 3개인데 6개로 분리를 시켜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우측에 있는 HC Now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레이어 팝업에 있는 저 시계 아이콘을 좀 다른 색상으로 좀 변경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첫 인덱스 페이지 푸터에 있는 패밀리 사이트 셀렉트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영역,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업무 전달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게 되면 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뭐 GMB가 뭐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건너건너해서 검색을 해본다던가, 몰래 상사 뒤에서 눈치 보면서 어느 영역인지 손가락 찝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난처할 때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나중에 업무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립티를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UI, 레이아웃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용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